오늘이 오송 참사 2주기예요. 윤석열이 오송 참사가 났는데도 우크라이나로 갔던 바로 그 사건이기도 하고 사건. 그때 14명이 돌아가셨는데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하차도가 있어요. 저도 그 트라우마 생겼거든요. 이 앞에 그 있어요. 대방 지하차도 있잖아요. 만약에 오송 참사처럼 물이 잠기면 어떻게 될까? 자세히 봤더니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많이 고쳐졌어요. 뭔 말이냐면 그 사이에 사람들 다니는 인도가 있거든요. 지하차도에. 네. 그 창문을 다 닫아놓은 상태에서 문을 밖에서 열 수 있게 돼 있고 사다리로 타고 올라갈 수 있게 아예 붙여놨어. 아. 그러니까 그 참사가 그런 식으로 이제 고쳐지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 가서 확실히 이 양반은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인지를 금방 알더라고요. 네. 지금 오송 지하차도에 지금 뭔가 굉장히 관심이 모였으니까 막 준비를 하고 막 여러 가지를 고쳤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시스템이 여기에서 머물면 안 된다. 전국에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횡령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경험치에 나온 것이라고 보고 보면 지금 이제 여름철에 폭우가 예고되지 않고 오는 게 많잖아요. 오늘도 엄청나게 많이 났고 지난주 화요일도 사실 예보가 없었는데 이 대방역 일대가 물바다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방이 사실 티는 안 나요. 미리 예방하는 게 고치는 게 티가 나지. 근데 맞죠. 그 예방을 미리 이제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거죠. 제가 이번. 놀라웠던 거는 그 지하도에 자동 시스템으로 뭐 이렇게 수해가 있거나 물이 차거나 하면 알람이 울리게 돼 있는 것들이 있는 자동 시스템을 해놨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때 대통령이 질문을 해요. 그럼 이 시스템 제어에 대한 거 문제가 생길 때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관리하느냐. 정말 행정의 달인의 모습을 봤는데 네. 저는 또 하나 저 영상 보면서 네. 초록색 방위복 나도 어디 갔지? 초록색 어디 안 갔어? 입었어. 찾았어.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제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그 행사 그 저 사고 현장에 가서 지금 보고를 받고 그러는 장면인데 몽념도 했고요. 여러분, 자 우리 이웃들입니다. 14분 돌아가신 거 삼가 명복을 다시 한번 빌고요. 기억들 하시겠지만 당 대표 때 이 다음이 당 대표 때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 한번 해보세요. 그때 서방 당국의 구조가 방해된다고 이재명 대표는 당시에 브리핑도 사양하면서 멀리 지켜봤던 바로 그 상황이 있었죠. 기억하시죠? 네. 맞아요. 원희룡은 도로 중간을 막고 인터뷰하다가 국토부 장관 당시에 맞아요. 비키라고 해도 안 비켰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김기현 같은 경우도 그때 대표였나 했을 텐데 아무도 김기현을 못 알아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의원이 우리 당대표십니다. 김기현 의원님이에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행사장입니까? 네, 그런 식의 발언도 했었습니다. 미친놈들이죠. 저 장소에서. 어제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에요. 불행한 일이다. 미리 좀 막으면 나은데 국가기관이나 행정기관들이 부주의 때문에 인명사고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긴 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대형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는 언행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 아 진짜. 그러니까 왜 뭐 이태원 참사가 나면은 이태원 참사 뭐 나라 지키다 죽었냐 왜 보상해 주냐 막 그렇게 하잖아요. 놀러 가다 이 말들이. 죽었다 그러고 맨날. 요거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 이런 거고 이태원 참사가 나서 모든 국민들이 애도하는 게 아니라 음모론 살포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죽었다는 등 뭐 해가면서 다시 2차 가해를 해버리는 상황들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다른 걸 떠나서 사람의 목숨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완반의 대비를 다 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이고 공무원에게 있어서 실수란 없다 이런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제 그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조아리던 충북지사 김영환. 공손해지셨다고 그래요? 김영환이 저거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는 뭐 저 이런 자리 자제하라고 또 추모 뭐 이렇게 해놓고 지는 술 먹고 있잖아요. 네. 진짜 나 저 인간은 진짜 저런 일급이라고 하죠. 참사 당시에도 술자리를 가졌던 걸로 그때 그때요. 보도가 그때 그 사진인가요? 네, 네, 네. 근데 저 때 그 술 먹는 거 이야기하니까 본인은 입에 술은 됐는데 삼키지는 않았다 이런 식의 발언했었거든요. 저 얘기 저 당시에?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그게 있어. 그때 당시에 내가 오송 현장에 갔어도 상황 바뀔 건 없었다. 윤석열하고 똑같잖아요. 윤석열이랑. 우크라이나에서 비행기 그러니까 돌아왔다 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그나마 공직자들한테 그거 대통령이 중요한 거예요. 네.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 더 있죠?
김용환 제천 산불 때 술자리 밤. 어떻게 맞아. 때마다 술을 먹었네. 저때 했던 이야기가 방금 그쵸? 임세훈 그러니까 때마다. 님이 했던 이야기죠. 삼키진 않았다고. 근데 얼굴은 벌건데. 그러니까 안 삼키고 뭐 어디다 뱉었어? 술? 아까 우리 임세은이 술자리는 같지만 술을 안 먹는다는 것도 같은 거 아닙니까 혹시? 아니 자리와 먹는 건 다르죠. 근데 실제로 여기는 입에 품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입에 넣었으면 어디다 뺐을 거 아니야. 막 그때 가글도 그런 아니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비교합니다. 이게 이제 이를테면 간담회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술자리 맨날 만들고 윤석열이하고 뭐가 달라?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 예, 예. 그럼 저런 애들이 출근이나 제대로 하겠어요? 다음날 또 숙취 네. 때문에 출근도 못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시선은요 정말로 약자들을 먼저 보는 그게 본능적으로 있더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이런 뉴스 하나 있었죠. 대통령 지시에 정부 저신용자 고액 교통카드 허용할 듯. 소액. 소액. 소액 죄송해요. 고액 아니고 고액 소액. 보여주세요. 교통카드 고액일 수가 없지. 제가 하도 그 간이 작다 고액 그래서 짜라가지고. 저신용자 소액 교통카드 허용할 듯. 저- 이런 게. 저게 신용카드 기능이 작게 들어있대요. 네. 신용카드가 이른바 이제 신용, 나의 신용, 경제적 신용이든 어떠한 직업적 신용을 담보로 그러니까 미리 돈을 외상으로 해주는 거잖아 신용카드가.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저신용자라고 하는 분들이나 채무조정 당하시는 분들은 신용카드 발급받기가 사실 아예 못 만들죠. 못 받아요. 근데 못 받아요. 저런 분들이 근데 교통카드 써야 되죠. 교통카드를 쓰면 그러니까요. 구직도 할 수 있고 예. 누군가를 만나서 도움도 청할 수 있고 그러니까 최후의 보루를 진짜. 국가에서 해주겠다 이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요즘에 이제 대부분 다 그냥 쓰려면 선불카드를 쓰는데 예, 후불로 내는 경우 있잖아요. 네. 신용카드에 그런 기능이 있죠. 있죠. 일부 네. 체크카드 있긴 합니다만 이분들은 아예 발급이 안 되니까 그게 불가능했던 거고요. 네. 되게 디테일한 이를테면 저번 대선 때 소확행 맞아요. 소확. 공약처럼 이런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음. 어저께 그 공무원 예비 공무원들 만났던 이재명 대통령 와 어제 감동이었던 게요. 저 그 성남시청의 교육 공무원들한테 하던 강연처럼 내용이 와 너무 훌륭해가지고요. 저게 한 20분 정도 진행이 되는데 저는 어저께 다른 거 하면서 틀어놨거든요. 뭔가 내가 살면서 좀 들어야 되는 이야기? 잔잔하게 그런 느낌도 나고 목사님 말씀처럼 이거 진짜 저게 새겨 들어야 되는 이야기가 네. 많아요. 정확히 1시간 20분이었는데 그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이제 일종의 기조 발언 비슷하게 한 건데 무대본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 할지는 적어서 왔겠죠. 근데 나머지는 그 키워드만 보고 하는 그런 연설이었고 그 나머지 이제 질문 받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대단한 어저께 거네. 진짜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한 번씩 저 영상을 교본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저기 나왔던 게 지금 고급 공무원 임용자들이잖아요. 네. 5급 오급 이상. 행정고시 합격한 사람들. 이게 20년 만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때 이후로. 네. 그러니까 네. 저도 5급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데 네. 저런 행사 없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정말 놀랐던 게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믹스해 놓은 것 같은 거기서 더 발전 진화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전 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어제 말했던 것 중에 여러분의 손에 이 나라 운명이 달렸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네. 성남시장이든 경기도지사든 대통령이든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 대부분 임명직 공직자에게 위임할 수밖에 없고 모든 일의 성과는 일선 공직자 손에 달려 있다. 여러분 손에 이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는 것이다. 되게 힘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예. 저기 중요한 인물이라는 걸 네. 지적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돈이 막이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재명 대통령의 명언이 있어요. 돈이 막이입니다. 무섭죠. 저는 치열하게 관리해왔다. 아. 그러면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재명 악마와의 지금 막 가스라이팅된 사람들 저게 뭔 말이 하겠지만 네. 여러분 대장동에서 돈 받았다는 증거 아직까지 안 나와요. 없습니다. 그거는 정치 탄압의 목적으로 악용했던 거고. 쌍방울은 어떻고? 네. 실제로 어제 이야기에서 그 이야기가 있었죠. 성남시장 시절에 CCTV 설치한 거. 전 저거 압니다. 저거 이제 그거 있잖아요. 저 입증 책임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네. 하거든요. 내가 안 받았다고 해도 줬다고 하는 업자가 그러면 내가 안 받았다는 걸 증명하는 방법이 없다는 거야. 예, 그래서 CCTV를
설치해놨다 이건데 저게 또 당시에 이슈가 되니까 지금 저게 2011년 기사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거든요. 저때 MBC에서 찾아가서 CCTV에 손을 흔들면서 그 지금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줘요. 그 정도로 그때는 이런 이슈가 CCTV가 다른데 지자체에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그렇게 돈 봉투를 들고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대요. 이게 좀 실제로. 그랬구나. 왜냐 이권 사업이 많이 걸려 있으니까 단체장한테 뭔가 아부를 하고 네. 로비를 하면 그 동네 이권 사업을 딸 수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시중에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성남시장 취임하자마자 본인 스스로 저걸 다룬 거잖아요. 시장님이 다르라고 해서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돈과 관련돼 있는 부패 이런 악마화는 정말 얼마나 억울했을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은요 이재명 성남시장의 우리나라 모든 지자체 통틀어 최대 업적이에요. 그럼요. 그럼 그게 나중에 범죄 혐의로 만들어버리는 스킬. 아니 그게 더 신기해요. 거기서 안 나오니까 무슨 성남 FC에서 성남 FC가 받은 광고료를 이재명의 정치적 이득으로 배임으로 그랬던 몰아가고. 놈들이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저 영상은 여러분들 그냥 추천 한번 해드릴게요. 어저께 공무원 인재개발원 그 강의 그 영상 한번 보시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꼭 들어보시기 네.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도 공무원인데 약간 정치를 하려고 하는 지망생들 저 같은 사람도 들으면 되게 마음이 약간 울컥하고 좀 자기 반성도 하게 되고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남시장 시절에 그 이재명 시장께서 화장실 벽에다가도 그 맞아. 공직자들에게 엄한 말을 써놓으셨었거든요. 네. 뇌물 받으면 뭐 엄청난 얘기였어요. 공여자는 조사 도중 다른 혐의가 잡힌다. 뇌물 공여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기업인은 없다. 아, 수사관은 협상을 제의한다. 뇌물 공여를 시인하지 않으면 다른 혐의로 구속시키겠다. 별건. 아, 기업가는 사업체를 살려야 한다. 구속되면 자금이 안 들어와 사업체가 망한다. 그래서 결국 공연자가 자백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돈이 막이다. 이거 참. 돈이 막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 이제 나온 사람들이잖아. 그 친구도 공부 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공무원 5급 합격하신 분들이라면. 행시. 그러면 그런 분들 입장에서 윤석열이 같은 새끼들은 있잖아. 검사가 되면은 야 나 영감님 소리 들으면서 눈사람에서 혜택 뭐야 접대 받고 이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두에 술 잔뜩 채워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놀려. 그러니까 지 마누라가 검사 남편 있으면은 그냥 세상 뭐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는 줄 알고 살다가 결국 저렇게 망한 거 아니에요. 예. 샤넬백에다 돈 꽉꽉 채워서 받고 아. 목걸이 받고 그래도 아무렇지도 아 나 왜 않고. 템버린이 떠오르지? 그러지 마. 아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켰어.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충격 발언을 했어요. 하루 24시간을 두고 아. 있으면 아우 그러니까 정말. 본인이 내 임기는 10년이다라고 선포한 아우 거예요.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시간을 2배로 쓰면 5년이 10년이 되는 거지. 안 주무시겠다는 뜻인가요? 그렇지만 일을 2배로 하겠다. 대통령님 쉼 중요합니다. 네. 어제 그 연설할 때 자세히 보면은 눈이 좀 부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 이거 지금 굉장히 경무에 시달리고 있구나 이게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걱정됩니다. 내가 봤을 때 이제 브라질 룰라처럼 초반에 잘하면 국민들이 다시 끌어올릴 거예요. 그 이거 계엄. 지금 여기 오고 공무원들이 네. 잘하면 자 그리고 이재명 매직이죠. 코스피가 지금 3,200을 3년 10개월 만에 어제 돌파했는데요. 그러니까 저기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3,200 밑으로 빠졌다가 올라갔다 하는데 네. 사실 3,100을 안착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네. 3,200을 지금 어제 넘어섰고 오늘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더라고. 저게 이제 우리가 3,000 넘는 것도 사실 이게 3,000 달성할 수 있을까 했는데 넘기고 나서는 이제는 무색하죠. 3,000은 이미 뚫은 겁니다. 이게 주식이 약간 이게 뭐라 그러지? 한 번 올라가면 계속 습성이 있어요. 관성이라고 그럴까? 그래서 3,000 뚫으면 그 밑으로 한 번 안 뚫리면요. 그다음에 이게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박스피라고 유지를 하는데 오늘 이제 3,200이 유지가 이제 되면 3,500까지도 금방 갑니다. 주식 지금, 사례잖아요. 상법 그러니까, 개정안 통과됐잖아 맞아. 오늘 국무회에서. 전문가들 예상이 올해 안에 4천 간다 이야기가 나와요. 벌써. 오늘 JP모건에서 2년 안에 5천 갈 거다. 5천 간다. 네, 이렇게 없는 발표를 분들은 해서 사셔요. 아직 저희 주식은 안 올라갔습니다만.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오늘 조선일보가 그래서 뭐라고 냈냐면 그 JP 모건의 이야기에는 이재명이라는 말이 없다. 또 이렇게 아이고야. 아니 발목을 거기에 잡더라고요. 제가 읽어봤습니다. 끼리는 생각하지 네, 마요, 지금. 읽어봤어요. 그 JP 모건이 웬만하면 한 국가 특히나 뭐 신흥국에 대해서 이거 매수를 이렇게 그럼 안 하지. 그 폭을 넓혀라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때 굉장히 콧대가 높은 데가 JP 모건인데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도,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상법 개정 등 그 이 시장을 투명하게 하려는 제도들이 안착이 되고 있어서 그게 잘 된다면 5천 간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새로운 정부가 뭐야? 윤석열 정부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윤석열도 왜 정부를 얘기한 못했어? 거지. 알겠습니다. 조선일보 다 주식하는 읽어보세요. 것들 읽고 이게 막 광고라더라. 올해 없어. 자, 그다음에 오늘 어제죠.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한미연합훈련 유예 논의 필요, 9.19 합의 복원 가능하는데, 야, 정동영 후보자가요. 야, 진짜 관록은 무시 못하는 게 답을 하는데 눈치 안 보고 하더라고. 통일부 장관 저렇게 해야지. 그렇죠. 통일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처럼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하신 거잖아. 또. 한미연합훈련 유예 논의 필요하다. 왜냐면은 실제로 북한이 원하는 제일 무서워하는 게 한미연합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 연합훈련이 계속 지속되는 한 남북 관계가 좋아지긴 힘들어. 그럼 유예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 9.19 군사합의를 지금 사실상 일시정지, 사실상 폐기해놨거든요. 폐기했죠. 그거 다시 복원하면 되는데 9.19 군사합의는 정확히 말하면 불가침 조약입니다. 네. 서로 상호 전쟁하지 불가침. 말자. 그럼 우리 경제 좋잖아요. 당장 통일도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보기에 통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없죠. 통일 못해요. 네. 현실적으로. 그러면 남북 관계를 어느 정도 이렇게 평화적으로 만들어 놓는데 필요한 이야기 소신 있게 하니까 나 박수 쳤어. 이야, 그렇죠. 정동영 우리 의원님, 후보님. 근데 오늘 연이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뭐 대통령실이 안규백의 개인 의견일 뿐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지만 이재명 정부 임기 중에 전작권 전환 목표다. 이건 사실 노무현 정부 때 이미 합의가 된 했죠. 사항이잖아요. 그 후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그거를 연기를 하지 않았을 뿐인데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이 말들은 사실 대통령실과 조율 없이 하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양동 작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지금 관세 협상과 연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사실 이미 합의가 된 상황이잖아. 20년 전에. 트럼프가 태어나기도 전. 그건 아니지만. 아 그런가요? 트럼프한테 사업하고 있을 때. 그런 상황에서 이미 합의가 된 상황인데 우리가 그거 버튼만 누르면 되거든요. 네. 근데 북한은 이제 미국은 전작권을 놓고 싶지 않아요. 그 핑계로 뭐 동북아 질서 유지도 하지만 그걸로 뭐 돈 뜯어가고 하잖아. 방위비도 막 하고.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이거 전작권 임기 내에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던져 놓으면 미국이라는 데가 이재명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 다 들어갈 거 아니야. 요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 말이 안 들어가겠어요? 아 들어가죠. 당연히. 이러면서 협상 카드로 쓰려고 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식으로 가다가 일본 쩔망했잖아요. 이슈바가 세게 무조건 나오지. 그냥 트럼프 발할 때가 끝난 거 아니에요. 이 상황이면 제가 봤을 때 카드로서는 유용하지 않을까. 저는 푸나님이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 보고 이 푸나님 해안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지금 트럼프는 전 세계의 악당 같은 장사꾼이잖아요. 동맹국들에게 방위비를 분담하면서 관세를 가지고 지렛대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가장 큰 리스크를 갖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고 각 방위비를 전체 GDP의 5% 이상을 다 인상하라라고 지금 얼음장을 놓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미국이 통상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면 영국을 방문했던 그 전통을 깨고 트럼프가 사우디를 제일 먼저 갔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향후 4년 동안 1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야말로 장사꾼이니까 그런 장사꾼하고 협상을 할 때는 우리가 가진 카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관점에 정부와 지금 얘기가 잘 되고 있는 이런 이제 후보자들이 이런 곳에서 우리가 지렛대로 삼을 수 있는 카드를 하나씩 보여주는 거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세계 무기 수출 1위 국가가 미국이잖아요. 네. 한국이 어마어마하게 사줘요. 엄청 사죠. 근데 그런 관점들로 보면 우리도 카드 있어. 대신에 장관 후보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툭 던지는 느낌.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죠. 사실 좀 그 미국에 협상이. 비해서는 약한 나라에 비해이기도 한데 네. 그러면서 지금 곧 트럼프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네. 현재 해야죠. 빠르면 한 8월 초에는 만나지 않을까 싶은데. 노력하고 있다고 어, 하더라고요. 예. 예. 7월 그러니까 말이 될 수도 근데 있다고. 그게 예를 들면 윤석열이처럼 미국 가서 노래 한 곡 부르고 130조 아우 퍼즐 창피해 노래. 죽겠어 생각만 잊어버리고 있었어. 이재명 대통령 노래 잘하시던데. 하진 않으시겠죠. 잘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무리 그렇게 꽂혀 있어도 그게 아닌 건 아니라고. 아유, 그때 잘하시던데. 무슨 크리스마스 노래 부르실 때 약간 시장에서도 이탈 부르시고. 엄청 하시던데. 그 음이다. 하남석 씨 그 음악 하나 있죠. 저번에 저 무슨 프로그램 나가서 무슨- 노래 부르던데. 여인. 밤에 밤에 떠나는 떠나는 여인. 여인. 나는 노래 못 부르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아니 그왜 윤석열이 잘했다는 건 아니잖아. 이재명 대통령 같은 사람이 노래까지 잘해야 돼? 아. 어쩌라고 그러면. 질투. 아유. 아이, 다른 걸 잘하시는 게 워낙 많으시니까요. JM 뉴스였어요. 자 지금 ASD 지금 저 닉네임이 안 보이는 상황이라 이렇게 읽어드리네요. ASDQW12168님 민주국가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된장 발라님 어디다 바를까 민주국가에 된장.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거기에 발라야지. 멧돼지에. 된장 바른다는 게 뭔지 알아요? 수육집 이야기 나온 김에? 네. 뭐죠? 그러니까 비린내 제거인가? 아니, 아니, 된장 바른다는 의미가 여러분 그 요리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면 해장국 끓이는 거나 개고기 아 요리하는 거나 똑같아요 원리가. 오. 된장 베이스로 하는 거야. 된장 베이스. 그래서 저놈 새끼 강아지 말이 안 되면 된장 발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맞아, 맞아. 그게 거기서 멋있다. 나온 말이라고. 아, 그러니까 한국 요리라는 게 있잖아요. 소금 베이스, 뭐 된장 베이스, 뭐 그다음에 고추장 고추장, 베이스 많이 네.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그런 종류의 요리는 아까 그 말이 맞습니다. 누린내 없애려고 된장 베이스로 하죠. 된장 여기까지. 베이스. 구수하죠 된장이. 자 제이님. 몸에도 좋고. 시대가 태평하여 낮잠 자다 금방 일어났어. 남영 위원장님과 임세현 소장님 나오셨군요. 임세현 소장님 안에 티셔츠가 떨어졌는데 바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아니 모양이 여러분 원래 그런 모양이 이렇게 원래 이렇게 된 거예요. 모양입니다 모양. 네, 이렇게 나 보여줘- 깠니? 이렇게까지 나 까줘야 되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면. 자 오디오 안 섞이게 해줘요. 예. JM 뉴스는 죄송합니다. JM 엔터테인먼트가 함께합니다. 아, 하셨습니다. 웃긴다. 예.